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저 저번 회차에 조금 많이 된통 당해서, 이게 100%는 아니구나. 100%일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을 자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이 고꾸라져서 조금 당황한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회차에 좀 기가 많이 죽은 그런 상태고, 어쨌든 전 또 저만의 분석으로 분석대로 이제 해보려 하는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첼시 대 썬더랜드입니다. 첼시 대 썬더랜드 딱 보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이게 아마 2등 투표율인가 할 겁니다. 이게 1등 투표율이고, 그리고 이게 2등 투표율입니다. 근데 4등 투표율 내에서, 이변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리그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이변이 나온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깔아놓고 갑니다.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등이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4등 투표율이. 네, 뭐가 4등, 여기 아니네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73.5%가 하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 이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까다로운 4개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이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변을 뭐 잡으신 게 있나요? 네, 어쨌든 가보도록 하죠. 1번 첼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일단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썬더랜드가 7인가 하잖아요. 7인가 하고 또 첼시는 5위고 순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일단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 첼시가 썬더랜드를 상대로 매우 앞서 있고 또 첼시 대 썬더랜드는 16경기 연속 무승부가 없다고 해요. PL 기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승부가 났던 두 팀의 경기였다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G 값도 살짝 정해보니까 첼시는 1.75, 썬더랜드는 1.05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계산한 거라. 어쨌든 정확하진 않은데, 그걸 토대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내봤더니, 일단은 첼시가 84.3%, 10.6%, 5.1% 이런 식으로,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데, 그 해외 배당이 첼시가 1.42를 받았었고 무승부가 4.72, 썬더랜드의 승이 7.23으로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니 1.42라는 첼시의 배당이 66.8% 그리고 20.1%, 13.1%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팀의 전력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한 게 아니라 그 해외 배당을 매긴 거에 대한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니 66.8%로 첼시가 66.8%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더라. 해외 배당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려본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첼시 대 썬더랜드의 이제 배당 시장가를 제외한 어, 그 퍼센테이지를 또 제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AI 좀 힘을 빌려가지고 그랬더니 첼시가 55%, 26%, 무승부가 26%, 그리고 썬더랜드 승이 1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여기 메모장에다가 살짝 적어가면서 해볼게요. 일단 1번 첼시 대 썬더랜드는 일단 해외 배당이 1.42, 4.72 그리고 잠시만요. 썬더랜드 승이 7.23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저기 누구냐?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니까 66.8%에 20.1%에 잠시만요. 20.1%에 그리고 13.1%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배당을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두 경기를 두 팀의 상대 전력, 경기장에 어느 팀한테 유리한가 전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 두 팀의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분석해 보니 이건 평소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경기를 배당은 이렇게 매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첼시의 승이 55%짜리인데 배당은 66.8%로 여기 배당을 깎아놓은 거죠. 깎아놓은 거고, 무승부도 깎아놨어요. 무승부는 높여놨어요. 여긴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떨어지면 배당이 더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에서 13.1%까지 떨어졌으니까 배당이 원래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 거죠. 즉 이거는 첼시의 배당을 굉장히 많이 후려쳐놨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11.8%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첼시 승을 좀 강하게 보니까 그래서 첼시의 승을 되게 방어하고 있나? 가격적으로? 라고 이해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첼시 배당이 1.31이에요. 네,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55, 26, 19 55, 26, 19입니다. 55면 이게 45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첼시 승이 좋아 보입니다. 당연히 첼시 승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첼시 승을 일단은 찍어 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번 경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캐슬 대 풀럼입니다. 이거 똑같이 갈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더 이상 안 하고, 해외 배당 어쩌고, 그거를 환산하니까 어떻게 되고, 원래 분석하니까 어떤 퍼센테이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빠르게, 속전속결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1.63에 3.98에 5.28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환산해 보니 58.6% 그리고 22.9% 그리고 18.5%입니다. 자, 이렇게 환산해 보니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 두 팀의 경기를 분석해 보니까 자, 이렇게 나오고 1점 차 뉴캐슬 승은 여기서 30%, 2점 차 뉴캐슬 승은 22%를 부여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뉴캐슬 승에다가 52%짜리인데 이거를 58.6%를 줬다는 건 6.6% 배당을 깎은 거죠. 깎아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승부는 거의 5%, 그러니까 4%죠. 4% 정도 더 올려 쳐진 거고 이것도 2.5% 정도로 더 올려 쳐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뉴캐슬 배당이 어느 배당인지. 자, 뉴캐슬한테 1.46을 줬어요. 1.46에 52%짜리가 1.46이면 굉장히 짜게 준 겁니다. 짜게 준 거고 무승부 3.6에 27%면 나름 선방은 하겠지만 막 그렇게 낮게 준 건 아니고 5배당에 21%면 굉장히 높게 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봤을 때 어, 풀럼의 승은 없어 보이고 뉴캐슬 사이드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뉴캐슬 승이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1점차 승부가 30%에 3.30이면 굉장히 높게 준 거라 2점차 이상의 22%, 2점차 이상입니다. 이거 이상의 뉴캐슬 승에는 22%에 2.45를 준 거면 이거는 뉴캐슬이 만약에 이기게 될 경우 2점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뉴캐슬 승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을 하나 던질게요. 보통 20패를 하면요. 이렇게 1, 2번에 정정배가 잘 안 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계속 20패를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20패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뭔가 감이 생겨요. 1, 2번이 너무 쉽게 통과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첼시나 뉴캐슬 승을 안 가져갈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봐보는 거죠. 첼시랑 썬더랜드 5위 대 7위고 이거 14위인가 15위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차가 별로 안 나요. 네. 근데도 갭차가 좀 많이 나요. 첼시는 뭐 네임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뉴캐슬도 뭐 플럼보다는 선수진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셨는지 저는 아마 승승 다 찍으셨을 것 같고 이변을 보면 플럼 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그래도 뉴캐슬 플럼 지금 두 팀 별 차이가 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난감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찾은 거는 첼시랑 썬더랜드가 무승부를 16경기 동안 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가 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첼시의 배당을 봤을 때 이 4.10이라는 배당이 그래도 높아요. 네, 그래도 높은데 이게 항상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퍼센테이지대로 다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첼시 쪽에 이변을 조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예. 아까 첼시 승 이거 1점 차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첼시 1점 차 승. 그러니까 햄무죠. 햄무는 햄무라고 적을게요. 31%. 그리고 헨승은 24%. 이렇게 적어야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31%에 3.35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헨승 이기게 된다면 이제 첼시의 헨승이 될 텐데 너무 순조로워요. 너무 순조로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순조롭고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음, 원래 배당은 이거라 했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예, 체크를 할 거고요. 솔직히 뉴캐슬도 얘네 두 팀 아마 무승부 많이 없을 거예요. 얘네도 제가 찾은 거긴 한데 어디 보냐 다시 봐볼게요. 얘네도 아마 무승부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34승 뉴캐슬 34승 플럼 33무 33승 그리고 무승부 15개. 그러니까 무승부도 얘네도 많이 없었는데 한 번 더 봐보자.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1, 2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플럼이 2연승 하고 있고 뉴캐슬 상대로. 근데 두 팀도 무승부 2020년에 하고 그 후로는 8경기 동안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네요. 무승부도 많이 안 나, 이 두 팀이. 어쨌든 저는 1, 2번을 전부 다 무승부를 체크해 봅니다. 1, 2번에서 2번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팬은 진짜 아닌 것 같은 게 배당이 너무 높아요. 예. 이 플럼한테 지금 5배당 준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썬더랜드 6.4배당? 이것도 너무 높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저 정도까지 줄 배당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 굳이 하나 추가해서 가야 된다면 첼시 썬더랜드 어, 역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뉴캐슬 풀럼 역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승무로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랬는데 5.1%면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은데 꼭 이러면 꼭 뜨던데. 어디야 다시 보자. 19%에 6.4배당 주는 거 진짜 오버잖아. 그렇잖아. 13.1%는 줄 수 있지. 줄 수 있어. 6.4배당. 많이 깎긴 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많은 분들 절대 생각도 못하는 픽이죠. 당연히 못하지. 근데 순위적으로 썬더랜드가 그래 이거 뭐 갑시다. 이거는 만약에 패 나오면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썬더랜드가 이겨?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승무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엘체랑 에스파뇰. 이거 하기 전에 또 말씀 안 드렸네요. 1번부터 10번까지만 멤버십 아닌 분들에게도 보여드리는 쪽으로 할 거고 11번부터 14번은 멤버십 분들에게 보이도록 영상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엘체입니다. 에스파뇰 대 엘체 여기다 적으면서 가볼게요. 자, 에스파뇰의 해외 배당은 2.04, 3.31, 3.75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45.8%,
28.4% 그리고 25.8%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팀의 배당을 제외한 실제 분석으로 해보니까 48%, 28%, 24% 나왔습니다. 거의 흡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에스파뇰은 2.2% 정도 더 하락하게 배당을 줬다니까 배당을 높게 준 거죠. 무승부는 흡사하고요. 패도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배당 1.8% 정도 더 낮게 줬다라고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고 승만 조금 높게 줬다. 패를 조금 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퍼센테이지도 거의 흡사하죠. 무승부에 많이 몰려있고 패배는 거의 안 가져가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배당을 보겠습니다. 에스파뇰 대 엘체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86에 48%입니다. 이거는 배당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제가 분석한 걸로 보는 게 더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48%짜리에 1.86을 준 건 정말 괜찮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2%라는 소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네. 근데 여기서 1점차 승부 이걸 또 안 적었구나. 1점차 헨무는 29%, 헨승은 19%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헨무가 3.45잖아요. 근데 여기가 28%인데 3.15고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낮은데 3.25. 이거보다 이게 더 낮은데도 배당이 더 낮아요. 네, 더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력하고요. 헨승의 3.60에 19% 이거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에스파뇰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3.60으로 이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승패 라인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픽이 부족해요. 픽이 부족해서 여기는 단통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에스파뇰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사람들이 에스파뇰 쪽 보고 있거든요. 네, 에스파뇰 쪽 보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 뭐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에스파뇰 에스파뇰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니? 이게 승환이면 팬데 이게 패가 또 13.2%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해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투픽을 저기다 써야 되나?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승패 라인인데 엘체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정에서 3무1패라는 게 문제지. 스파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과연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가 뜰 것인가? 저는 에스파뇰 가고 버릴 수가 없네요. 승패 한번 접근해 보겠고요. 진짜 말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패 라인이고 1, 2, 3번에서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거 버릴 수가 없네요. 에스파뇰 승을 또. 왜냐면 두 팀이 막 그렇게 차이도 없어요. 6위 대 7이라서 별 차이도 없고 에스파뇰. 에스파뇰 홈에서 3승 1무 1패. 엘체는 원정에서 3무 1패. 이거 진짜 어려워서 뭐 답이 안 나오네. 3.60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승패로 갈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승패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다음에 4번 맨유 대 브라이턴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맨유랑 브라이턴. 자, 맨유는 배당을 2.04를 받았고 3.79의 무승부, 3.31의 브라이턴 승 배당, 46.8% 이거를 환산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맨유 승에는 41%를 부여했고요. 28%에 31% 부여합니다. 그리고 맨유의 헨무 24%, 헨승 17%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맨유가 60%나 받고 있단 말이죠. 분명 이 정도의 수준의 경기인데 더 높은 수치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높게 받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아휴, 보자고. 자, 배당을 보겠습니다. 맨유. 자, 41%짜리에 1.79배당 굉장히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41%짜리인데 46.8% 이것도 배당 깎은 겁니다. 한 5.8% 깎은 거고 이거는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올려쳤습니다. 둘 다 올려쳤는데 맨유만 깎았어요. 5.8%를. 근데 깎은 것도 41%짜리가 1.79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햄무가 24%. 여기 무승부가 28%인데 24%랑 흡사하죠. 그리고 헨승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승인지 햄무인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건 17%, 이건 31% 배당 흡사하죠. 그러니까 맨유 승이 너무 유력하다. 1점 차인지 2점 차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1.79는 프로토로 가져갈 법한 굉장히 좋은 픽일 수 있겠다. 그래서 1.79 맨유 단통승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입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 대 헤타페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빌바오가 1.63이라는 배당 받고 있고요. 3.5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니까 16.09인데 그리고 16.07%로 이렇게 됐고요. 또 이거를 분석해 보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헨무가 30% 맞나요? 네, 맞죠? 헨승이 19%. 헨무를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빌바오랑 헤타페를 살짝 배당을 봐보니 1.52라는 배당을 받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배당을 훨씬 더 높게 줬기 때문에 배당을 깎은 겁니다. 무승부는 올려쳤고요. 이것도 올려쳤습니다. 무와 패는 올려쳤어요. 자, 근데 49%에 1.52를 준 거는 굉장히 적게 준 거거든요. 굉장히 적게 준 거고 햄무가 30%고 무승부가 30%입니다. 그럼 흡사하죠. 30%에 3배당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아서 둘 다 살아있다. 둘 다 살아있는데 이게 헨승이 2.80배당이 19%인데 이게 21%입니다. 21% 5.5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승무 라인으로 정리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빌바오 승을 되게 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보다는 단통 승으로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헨승인지 헨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는 헨승에 좀 더 가까운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빌바오의 헨승 예상해 봅니다. 2점 차 이상 승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브랜드퍼드 대 리버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리버풀. 자, 리버풀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고. 근데 4.48, 4.29, 1.67. 그리고 이걸 환산하면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햄무가 28%, 헨승이 22%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리버풀이 1.67이라는 배당이 56.8%지만 올레에서 6.8% 깎인 배당. 무승부와 승은 역배는 올라간 배당입니다. 이거는 올려쳤고 이건 내려쳤고 이렇게 나오네요. 리버풀 배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라는 배당을 받았고요. 빌바오와 거의 흡사한 배당을 받았어요. 빌바오가 굉장히 흡사한 배당을 받았고 심지어 경기 자체도 흡사하다고 나오는데 지금 살짝 봐보면 햄무가 28%, 헨승이 22%예요. 그죠? 28%, 22%. 근데 이게 25%. 25%니까 배당이 더 높다. 괜찮은 것 같고요. 28%에 3.5, 좀 높은 감이 있습니다. 25%에 3.80도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둘 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게 25%, 25%니까. 브랜드퍼드의 승은 일단 없다.
만약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 50%에 1.53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했죠. 제가 낮은 수치입니다. 뭐 그렇다고 안전하다까지는 아니고 자칫하는 그런 삐끗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변을 보고 싶다가도 리버풀이 지금 현재 3연패인가 그럴 거예요. 리피엘에서 3연패고 이게 4연패를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승부를 거둘지 리버풀의 승리를 거둘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브랜드포드 홈이 또 만만치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시즌에서 첼시, 맨유, 에스턴 빌라 뭐 다 브랜드포드 홈에서 못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좀 또 집중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의 승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저버리질 못하겠습니다. 그치만 생각을 해봐야지. 혹시나 이변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브랜드포드 상대로 5연승 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리버풀 승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요. 배당이 너무 낮기도 해. 1.53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렌시아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발렌시아 7번입니다. 7번 경기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 사실 이 구간이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분석하기 되게 어려웠고 어딨냐. 사실 지우고 싶었는데 픽이 많이 부족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 발렌시아가 여기서 배당을 2.97 3.43의 무승부 배당 2.31의 비아레알 배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환산하면 31.4% 27.5% 그리고 41.1%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됐고요. 또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30%에 27%에 43%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깎은 게 없어요. 거의 깎은 게 없고 비아레알 배당 조금 올려놓은 상태. 그리고 비아레알의 햄무는 어딨니? 비아레알의 햄무는 26%, 펜승은 또 17%이 정도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믿을만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수치 다 비슷해요. 근데 발렌시아 승 쪽을 좀 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셉니다.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2.80이고요. 우승도 3.25에 2.01이라는 배당을 부여를 하는데요. 사실 왜 승이 발렌시아 홈인데 18.1%밖에 안 되는 건지는 저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예, 충분히 가능성이거든요. 왜냐면 발렌시아가 또 홈에서 막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발렌시아 비아레알이 이런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런 배당을 받았고 그거와 맞는 배당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2.01이라는 배당을 43%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 무승부 27%에 3.25면 진짜 괜찮은 배당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배당 받았습니다. 30%에 2.80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잠깐만 이거 발렌시아 승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왜지? 난 있어 보이는데. 자, 햄무가 26%입니다. 근데 이게 27%예요. 그럼 햄무는 아니라는 소리. 헨승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패로 지우고 싶은 경기였어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좀 참고를 하고 싶었어. 발렌시아 홈에서 17%밖에 18.1%밖에 못 받을 만한 경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발렌시아고 비아레알한테 그래도 홈에서 뭐 나쁜 성적을 거둔 것도 아니고 또 비아레알 최근에 순위는 높지만 두 경기 동안 또 승리도 없겠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홈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매치업 아니었을까 했는데 이렇게 나오길래 저도 발렌시아 승은 좀 배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무패 라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통이라면 무승부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또 비아레알의 2점 차 이상의 승리도 눈에 좀 가시거리긴 하네요. 가시가 좀 걸리네요, 눈에. 그리고 배당을 좀 많이 11%, 43%에 2.01.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2점 차로 비아레알이 이길 수도 있어서 그래. 2점 차로. 가능성이 있어. 1점 차보다는 2점 차가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텐데, 또 비아레알의 2.01은 또 너무 좋은 배당 같기도 해서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보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뭐 저는 무패 라인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무패 라인. 근데 여기서 과감하게 단통을 좀 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은 단통 무승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선택 내렸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비아레알의 승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바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후한 배당 같아서 비아레알한테 2.01이라는 배당. 그래서 무승부. 근데 나는 솔직히 발렌시아 승도 조금 눈에 가시거리네. 30%, 7%. 오케이, 이렇게 하자. 네, 3.25짜리 가져가도록 할게.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마요르카 레반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 레반테고, 이걸 살짝 8번 경기. 자, 8번입니다. 마요르카 대 레반테. 자, 해외 배당으로 2.13, 그리고 2.3, 3.27, 그리고 3.52 배당 받고 있고요. 이거를 환산을 하면 44.4%, 그리고 28.9%, 그리고 26.7%에 됩니다. 근데 이거 분석해보니까 43%, 29%, 그리고 18%.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서, 저도 좀 난감했는데, 헨무 볼까요? 헨무는 26%, 그리고 2점차 승이, 헨승이 17% 나왔습니다. 자, 마요르카의 햄무가 16%고, 26%고 17%다. 근데 마요르카 레반테는 사실 순위차가 막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16위 대 15위라서 이 경기는 조금 이제 난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 마요르카 경기를 살짝 봐보면 1.93이라는 배당을 받아버리고요. 또 3.10, 3.10 받아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얼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추 괜찮습니다. 배당이 흡사하게 져버렸고, 이 햄무가 26%인데 3.5. 이거는 29, 28인데 퍼센테이지가 더 높으니까,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26%에 3.5는 좀 많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90이 17%인데 이거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아레알, 마요르카 이 경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마요르카 레반테도 사실 저는 16위 대 15위 싸움이기도 하니까, 원정에서 또 레반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면을 보면 이 경기는 굉장히 좀 흡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홈 쪽에 50 몇 번 정도로 몰려 있을 정도로, 마요르카를 많이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어보고 싶은 경기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마요르카 경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8,000원, 24,000원 정도 쓰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아스날이랑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랑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날이랑 크리스탈 팰리스. 만약에 마요르카가 이기면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5번에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 해외 배당 1.44에 4.48에 7.29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환산하면 65.9%, 그리고 21.1%, 12.98%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배당 빼고 해보니까 57%, 24%, 19% 나왔습니다. 자, 햄모가 33%, 헨슨 24%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스날이 지금 받고 있는 배당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1.34라는 배당을 받아버려요. 57%에 1.34면 꽤나 낮은 편입니다. 꽤나 낮은 편을 받았고, 그럼 이게 43%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못하는 팀이 또 아니잖아요. 지금 중위권인데 나름 8위고, 네, 또 근데 아스날 상대로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만 보겠습니다. 16승 8무 3패. 굉장히 약했네요. 굉장히 약했고 아스날이 또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홈에서 19년도 4월 21일 날 지고 그다음부터 지지 않았네요. 그래도 무승부는 많이 캐고 있어요. 아스날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16승 8무 3패니까 뭐 어쨌든 그 점을 안 봐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굉장히 최근에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긴 했어요. 3경기 동안 승리 없긴 했지만 그래도 8위 나름 또 8위 팀이기도 하고 아스날이 매우 극강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패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드는데 24%에 무승부 4배당을 줬다는 거는 좀 너무 줬다. 너무 크게 줬다. 왜냐면 헨승이 24%인데 24% 동일하다라고 봤을 때는 무승부를 좀 높게 많이 줬다. 이건 20% 정도면 4배당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건 또 아니니까요. 19%는 6배당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아스날 승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햄무도 솔직히 좀 햄무보단 헨승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9인 아스날의 헨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프로토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아스날의 1.34승 괜찮다고 보고 아스날의 질주를 끊임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스톤 빌라 대 맨체스터 시티가 마지막 경기가 되겠네요. 이거 하면서 멤버십 분들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10번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맨체스터 시티. 자, 해외 배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3.82, 3.82 그리고 1.89. 맨체스터 시티 굉장히 높게 받았네요. 네, 24.9%, 24.95%. 근데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 잘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높게 받았죠? 네. 그리고 실제 분석표는 이렇게 됩니다. 햄모가 28%, 헨슨 21% 부여받았네요. 맨체스터 시티가 73.5% 받고 있는데요. 배당을 꽤나 높게 받았어요. 꽤나 높게 받아가지고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1.65라는 배당이 진짜 높은 배당이거든요. 맨체스터 시티한테는. 근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6대 배당이라. 왜냐면 11위 팀이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유로파 뭐 EPL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 3연승 달리고 있고 5경기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홈에서 굉장히 좋은 면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한테 부여된 게 49%. 이 배당으로 했을 때는 50% 정도의 배당입니다. 이건 49. 이거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근데 배당을 봐보니 이게 49%짜리 치고는 배당이 낮습니다. 근데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한데 어, 떨떠름하죠. 솔직히 떨떠름합니다. 떨떠름하고 무승부가 26%짜리인데 28%짜리의 횡무와 배당이 흡사하다. 26, 25면 솔직히 이거보단 이게 더 낫죠. 이게 더 난데 근데 잠깐만 이것도 상당히 거슬리군요. 7승 7무 32패. 근데 아스톤 빌라는 홈에서 지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는 또 3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 자체가 25, 26, 25, 26 배당이 조금 높습니다. 이건 높아서 아스톤 빌라는 가져가고 싶지 않고요. 무승부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맨체스터 시티를 많이 가시네요. 되게 많이 가시네. 이게 그 정도 경기가 아닌데, 예, 맨체스터 시티를 되게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가 좀 이겼으면 합니다. 이겼으면 해요. 이게 이변이면 너무 뻔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2점 차 이상으로 2.90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 21%에 2.90이 터져야 조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무승부 26%에 3.45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무패 라인까지는 가져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73%까지 이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승부까지는 좀 받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맨체스터 시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되게 불안한 매치업이네요. 어떻게 될까? 21%짜리 26%, 26, 8, 26, 49. 근데 너무 배당이 너무 적절하게 져가지고 할 말이 없다. 근데 오히려 배당을 더 높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이변이면 무승부인데 픽이 많이 없어요. 잠깐만. 이거 일단 무패 잡을게요. 이거 조금 불안하다. 좀 불안하네. 무승부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도 무승부 한번 곁들여 보면서 근데 이거 그냥 맨체스터 시티 승일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이변이려나? 되게 난감하네요. 되게 난감하네요. 이거 맨체스터 시티 갈게요. 이거 뭔가 이변 냄새가 너무 세게 난다. 너무 세게 나니까 이거 너무 세게 나니까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 가고 싶네. 배당 자체도 뭔가 되게 꺼림직하게 해놨는데 그냥 맨체스터 시티 2점 차 승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2점 차 하기 되게 어려운 경기 아닌가? 근데 이거 맨체스터 시티 엄청 세게 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게 볼 수가 있지? 아스톤 빌라인데 상대가? 진짜 이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몰리면 배당이 떨어져야 될 텐데 좀 난감하네요. 이렇게 몰릴 만한 경기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무승부까지 받쳐보고 싶긴 하네요. 마요르카도 지워야 되는 경기인가 이게? 지워야 되는 경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그냥 승 갈까? 너무 그건데. 저 이러면 그냥 픽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이러면 지금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맨체스터 시티 무승부까지 받쳐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들어서 무승부까지는 받쳐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불안해가지고 네, 맨체스터 시티 받쳐서 가야겠네요. 뭔가 1.65가 되게 어려운 배당인데 왜 이렇게 아스톤 빌라 쪽으로 안 보지? 진짜 이해 안 가네. 이해 안 가네, 진짜로. 왜일까? 뭐지? 오히려 이상하네. 머리 아프네요. 갑자기 고민됩니다. 마요르카가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주길 바라면서 해야겠네요. 다시 마요르카 레반테. 마요르카 레반테 어딨니? 다시 44.4%에 1.93 배당 준 거. 나쁘지 않아. 43%에 1.93 나쁘지 않아. 29, 28 나쁘지 않아. 26, 17. 야, 이거 지워야 돼. 마요르카 레반테 지워야 돼.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게요. 너무 어렵네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뭐 할 말이 없네.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분석을 다 끝냈고요. 맨체스터 시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 뭔가 이거 꺼림직하다. 이러다 승 뜨는 거 아니야? 어렵네요. 네. 아스톤빌라가 이기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무까지만 가져가자.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이변을 좀 잡아봤는데 나머지 4경기는 멤버십 분들에게도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토삼이었습니다.